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오늘 스프링 세 번째 시간 메이븐을 이용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존 객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존 객체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바에서 이용했듯이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능이 수행됨에 있어서 다른 객체가 필요할 때 그 객체를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그거를 의존 객체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순수 자바 코드만을 가지고 그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객체를 그때그때 생성해서 사용을 해봤죠. 글로벌 푸드라는 곳에서 차이나 푸드라든가 코리안 푸드라든가 그런 객체가 필요할 때 그런 객체를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그 객체에 의존해서 객체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빌드 툴, 메이븐 툴을 이용해서 떻게 스프링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는지, 빌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메이븐을 이용해서 빌드를 할 때 의존 객체는 어떻게,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객체를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메이븐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보는 예제가 있죠. 헬로 월드라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글로벌 푸드와 차이나 푸드, 코리안 푸드 그거를 우리가 객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소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소스 코드라고 그러죠. 그 코드를 코딩을 한 다음에 특정한 빌드 툴을 이용해서 세상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스프링에서는 크게 메이븐이라는 빌드 툴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또는 그래들이라는 툴도 사용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서 또는 프로젝트 그 팀에서 정한 빌드 툴을 쓰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메이븐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코딩한 소스를 어떻게 해서 코딩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배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자바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객체가 필요할 때 new 연산자를 이용했던 거 있죠. 그렇게 자바 소스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것을 메이븐 프로젝트에서는 그 스프링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의존 객체 그 객체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 자바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프로젝트로 넘어오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글로벌 푸드, 코리안 푸드, 차이나 푸드 있죠. 그 예제, 순수 자바 코드로 만들어진 예제, 그거를 컨버팅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젝트 생성을 먼저 해보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고요. 이클립스가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툴인데 어, 예, 됐습니다. 여전히 많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메이븐 툴을 이용한 스프링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뉴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자,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메이븐 그 빌드 툴은 이클립스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겠고요. 여기 메이븐 카테고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메이븐 카테고리 들어가서 메이븐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겠고요. 처음에 크리에이트 심플 프로젝트가 체크 안 돼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넥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하고 버전 등등을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요게 프로젝트의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똑같이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규칙하고 똑같이 P03001이라고 하겠고요.
그룹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묶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없고요. 이거는 스프링 프로젝트니까 SPP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뭐 이렇게 크게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 두 개만 입력을 하셔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예,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M자가 조그맣게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면 M자가 조그맣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이븐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명시해 준 거겠고요.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src 메인 자바, src 메인 리소스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디렉토리가 보일 수 있겠는데요. 메이븐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는 항상 소스, src,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그 하위 디렉토리로 자바와 리소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디렉토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바는 우리가 코딩을 하는 자바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자바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 그 자바 파일이 들어가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소스는 그 자바 파일 외에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 뭐 XML 파일이라든가 그런 파일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폼 파일인데요. 자, form.x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m.xml 파일은 내가 사용할 메이븐 툴을 이용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용할 때 필요한 모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프링 모듈들은 내가 어렵게 코딩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메인 레퍼지토리에 어느 곳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코드 덩어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명령을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또 메이븐 빌드 명령도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orm.xml을 꾸미는데 자,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글자 설정부터 조금 고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제너럴에 어피어런스에 컬러 앤 폰트 베이직에 텍스트 폰트 에디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경험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정도는 여기서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나눔 코딩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런 폰트를 종종 사용하고요. 보통 저는 10포인트를 쓰고 저 혼자 작업할 땐 10포인트 쓰는데 지금 뭐 강의다 보니까 좀 글자가 크면 좋겠죠. 그래서 한 12 정도 써볼까요? 12도 좀 약간 작네요. 한 14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돌아갈 수 있는 스프링 컨텍스트 모듈을 가져와야 되겠고요. 컨텍스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드하는 그것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그 실력이 좋다면 다 여기서 모듈 가져오는 명령을 XML 코드를 이용해서 쭉 작성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디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add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dd 눌러서 여기서 스프링 컨테스트 해서 검색을 하는데 자 이 밑에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색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인덱스 다운로드자 디저블에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 메인 레파지토리로부터 요거를 막 가져와요. 모듈들을 막 가져오는데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검색이 원활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처음이라 이제 그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번쯤 그 메인 레파지토리 어딘가에 해외 어딘가에 있는 메인 레파지토리하고 얘를 한번 싱글을 맞춰주는 작업을 한번 최초에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윈도우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방금 우리가 했던 채널을 좀 닫아버리고요. 메이븐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다운로드 레퍼지토리 인 업데이트 온 스타트업이라고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인덱스를. 그래서 show view에 들어가서 others에 들어간 다음에 maven
메인 레파지토리, 예, 요거를 조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꺼냈고요. 탭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글로벌 레파지토리즈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아이고, 좀 연 다음에 센트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업데이트 인덱스를 해서 음, 한번 쭉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오른쪽 이클립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업데이트 인덱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진행 순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인덱스가 다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스프링과 관련된 모듈들을 다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뭐 5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제 경험상 한 15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걸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를 해서 스프링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를 처음 최초에 할 때 한 번 정도만 하면 거의 뭐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간혹 가다가 뭐 또 검색이 원활치 않을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다 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업데이트가 다 됐고요.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아까 나와 있던 인덱스 검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에 필요한 모듈들을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제가 치니까 스프링 컨텍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들이 보이겠고요. 여기서 스프링 컨텍스트는 아파치 재단에서 배포한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버전이 벌써 5.1.8까지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이거를 OK 해주면 저기 XML 파일 가서 보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모듈들은 내가 직접 찾아서 쓰면 되는데요. 사실 필요한 모듈들을 내가 찾아 쓴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봤듯이 애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거를 검색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쭉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레퍼런스 문서 등을 봐서 좋은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m.xml 들어갔고요. 지금은 모듈 요거 하나만 있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툴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도 명시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직접 코딩하기보다 제가 소스를 좀 재활용해서 과거 했던 소스에서 긁어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컴파일하는 빌드 태그인데요. 자, 보시면 빌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빌드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빌드 툴을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이제 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자바가 8점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8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고요. 저장이 됐습니다. 자, 빌드 워크스페이스를 다 업데이트 치고 나서요. 자,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여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앱박이 떠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표시가 나오겠죠. 표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문제가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자바 버전이 1.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는 메이븐을 한번 업데이트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1.8로 되면서 에러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메이븐 빌드 툴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은 여러분이 손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자바 프로젝트하고 생성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form.xml 파일이
있겠고요. 폼.xml 파일에는 내가 필요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한 모듈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컴파일러도 플러그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까지 했고요. 그러면 메이븐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를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메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코리안 푸드라는 객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고요. 차이나 푸드 객체가 필요할 때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 글로벌 객체를 만들었고요. 글로벌 객체에서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다 모두 다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는 글로벌 푸드 객체가 코리안 푸드와 차이나 푸드 객체를 의존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 코드로 되어 있던 것을 스프링 프로젝트, 방금 만든 P03001 프로젝트에서 메이븐을 이용한 스프링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 소스를 그대로 한번 컨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버팅 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잘못했죠. 이거 지워버릴게요. 다시 할게요. 네, 지우고, 자, 패키지 복사하기 위해서 패키지 카피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바 소스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다가 패스트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째 통째로 왔고요. 자, 요거 조금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03 프로젝트 우리가 새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리팩토리에서 리네임으로 이름을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열어보면, 자, 먼저 메인 클래스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클래스 보이겠고요. 글로벌 클래스는 코리안 푸드와 차이나 푸드 클래스를 이용하죠. 그리고 이 코리안 푸드와 차이나 푸드는 인터페이스 i푸드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구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들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메인 클래스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객체가 내가 필요할 때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서로 생성도 하고 서로 의존, 조립도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자, 오늘은 메이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겠고요. 이제 이 코드는 쓰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는데요. XML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XML 파일을 만들고 이 XML의 파일의 이름은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겠습니다. application context.x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 이 XML 이 녀석이 뭘 할 거냐면 메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조립을 했죠. 그것을 여기 XML 파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XML 파일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요. 그 네임스페이스는 조금 코드를 재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코딩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 코딩을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내가 객체를 생성하는 거, 메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했던 코드가 XML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데, 우리는 메인 클래스에서 어떠한 객체들이 필요했냐면 코리아 푸드와 차이나 푸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리아 푸드부터 여기다가 명시를 한번 해주면, 자, 먼저 id 값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객체의 id 값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게 레퍼런스, 객체 레퍼런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지 클래스 속성이 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코리아 푸드는 K푸드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주겠고요. 다음에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클래스 이름이 KORA 코리아 푸드였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명만 적어주면 안 되고요. 패키지명까지 풀네임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푸드 보면 패키지가 여기죠. 요 이름까지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도트 경로 접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에 객체가 어떤 객체? 코리아 푸드 객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다음에 차이나 푸드도 마찬가지로 차이나 푸드 해서 차이나 푸드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데요. 얘는 이름을 C라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인스턴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객체에 내가 필요한 거 두 개 다 만들었고요. 또 메인 클래스에서 우리 뭐 필요했냐면 글로벌 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글로벌 객체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G푸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푸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요 패키지 안에 있는 요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름을 명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에 객체가 다 생성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메인 클래스 와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있는 객체들을 내가 써야 돼요. 쓰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객체는 다 생성이 됐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코드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함수를 이용합니다.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걸 이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ctx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담겠고요. 자, 생성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어떻게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어떻게 해라?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 클래스 패스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XML을 가지고 메모리에 이런 객체가 생성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한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째로 XML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레퍼런스 변수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글로벌 푸드를 나는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글로벌 푸드 G 푸드는 그냥 푸드라고 할까요? 예, 푸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갖고 오면 돼요. ctx에서 getBin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좀 옆으로 뺄게요. 자, 이름이 g푸드죠. 그래서 g푸드 이름을 가져오는데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클래스가 글로벌 푸드고 클래스 타입. 예, 이렇게 하면 글로벌 푸드를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가져온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푸드에서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 있죠. 메이크 푸드. 푸드에서 이제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코리아 푸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코리아 푸드 또 어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ctx.getBin 해가지고 어떻게 k푸드 다음에 얘는 타입이 어떻게 해요? 코리아 푸드죠. 코리아 푸드 클래스 타입.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음식도 이렇게 했는데 중국 음식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차이나 푸드.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고 표시가 나오고 있죠.
CTX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외부 자원이죠. 이렇게 자원이죠, 자원. 자원을 한번 썼으면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환해주기 위해서 ctx.close 메소드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바 코드를 이제는 XML로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생성을 하고요. 그 객체를 내가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자, 뭔가 경로를 파일 납하되니까 보통 어플리케이션, TION이죠. 컨텍스트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기존의 자바 코드를 가지고 사용하던 걸 갖다가 우리가 따로 객체를 생성하고 조립하는 것을 따로 뺐어요. 이렇게 빼는 이유는 누가 작업을 해도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조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따로 빼고 실제로 기능을 구현하는 데만 개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빼는 거고요. 이 따로 뺀 곳,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프링 컨테이너, 객체들이 모여있는 컨테이너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바 컨테이너 그릇에 만들어진 객체는 내가 어떻게 해요? getBin이라는 메소드 가지고 객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가져와서 사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그 객체를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폼.xml 파일을 설정하는 방법, 필요한 모듈이 있으면 필요한 모듈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방법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뻔한 작업, 누가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들은 어디로 다 뺀다? 다른 곳으로 다 빼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빈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getB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다 쓸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